역시 아이들 관련된 사건입니다. 숭이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의 특별감사 결과가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이걸 은폐하려고 했다. 네. 이런 결과가 나와서 뭐 학교 교장을 비롯해서 이제 중징계를 내려달라라는 그런 처분이 나왔는데 네. 글쎄요. 이 숭이초등학교에서는 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반박을 하고 있어요. 네, 숭이초등학교는 뭐 당장 뭐 전면 반박을 예. 했어요. 내용을 보면은 교육청은 우선 당사자와 목격자, 예를 들면 나는 그런 폭행에 참여 절대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그 당사자와 그 학생은 없었는데요라고 하는 목격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했다. 예. 마치 학교가 어떤 특정 학생을 감싸고 이 사실을 은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벌가의 손자가 연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습니다. 증언을 그 하는 부분이 거죠. 가장 예. 큰 부분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한 그 감사관, 서울교육청 감사관의 인터뷰를 보면 그 당시 그 폭행이 일어났던 날 당일 그 지금 문제되고 있는 피해 학생 폭행 사건 외에도 또 다른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날. 네. 그리고 그 사건에도 그 재벌가의 그 손자가 가담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한 번쯤은 분명히 이 학생을 그 자치위원회에 심의에 한번 올릴 법한데 그런데도 그 이름 자체가 빠진 거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일견 우리가 이제 수긍할 만하죠.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단순히 가담자가 나는 안 했습니다라고 해서 그 심의 대상에서 뺐다는 거는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렵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폭행 도구거든요. 야구 방망이인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또 스티로폼으로 쌓여져 있다는 건데 네. 가해자 측에서는 이거를 뭐 무겁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보실 때 어떠세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야구방망이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야구방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가해자 측에서 나온 거는 그거 그냥 애들이 갖고 노는 플라스틱 용이다. 아니 텅텅 비어있다라는 이야기로 반박을 했고요. 네. 이번에 감사 결과에서 나온 거는 플라스틱은 맞고 그다음에 이제 솜으로 쌓여있다. 그럼 이게 과연 그냥 단순한 장난이냐 아니면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폭행이냐. 아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의견이 갈릴 거예요. 그 정도라도 3학년짜리 어린아이한테는 그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건 장난일 수도 있지. 남자아이들이 뭐 이렇게 그렇죠. 장난치는 거일 수도 그러나 있다. 이렇게 예. 의견이 오히려 분분될 때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장난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이렇게 의견이 분분될 정도라면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죠. 네, 네. 피해자는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또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 짓궂은 장난으로 넘기기에는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다가 지금 학교 측에서 초기에 학생들이 작성했던 진술서 6장이 없어졌다. 네.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저도 제일 의아한 부분인데요. 네.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게 물론 우리 실수로 없어지긴 했다. 하지만 이게 그닥 그렇게 큰 중요한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쪽 부분의 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초기 진술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의견도 들은 상황이 아니기 네네. 때문에 가장 솔직하게 나와요. 있는 상황을 그대로 기술을 그렇죠. 했을 것이다. 그 사건 이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의 기억이 왜곡됩니다. 네. 제가 비슷하게 이제 어떤 학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폭행한 것 같은 네. 그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네. 어떤 학생, 똑같은 교실에 있는 학생이라도 어떤 학생은 저 선생님은 폭행을 합니다. 제가 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학생은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안 때렸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네. 진술이 엇갈려 시간이 굉장히 지난 그 폭행 사건 문제되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한참 지난 네. 후의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이런 진술서는 아주 이거는 중요한 진술서인데 네. 이거를 무려 6장 그중에서도 이 6장이 3명의 학생 건데요. 1명은 가해자, 2명은 목격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진술서 6장이 분실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총 18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6장은 분실됐다고 하고 네. 12장이 남았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위원회 보고가 안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네, 있더라고요. 보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보고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도 물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너무 오염되지 않은 그런 자료를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 없이 판단하기 위해서 기존 자료를 받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네. 이제
그러니까 앞에 미리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아이들의 그 진술서를 아예 자료를 채택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글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해명입니다. 예. 결국은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까지 의뢰가 된 상태인데, 근데 지금 사실 뭐 아이들 간의 이런 학교 폭력 사태, 그래서 학교에 보면 학폭이라는 예. 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 간의 그런 폭력 사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 폭력 사건에 이제 초등학생도 폭력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네. 많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제가 실적 실무에서 겪어본 거를 말씀을 드리면 네. 한쪽에서는 네. 이거를 정말 가해자 측 입장에서는 특히 아 이건 애들 장난이지 어쩌다 이럴 수 있지 이렇게 하고요. 또 피해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지금 집에 와서 보이는 행동 그 피해받아서 그 피해로 인한 후유증 이걸 보면서 네.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반면에 그럼 이 심각한 이 인식의 차이를 중재해야 될 것은 사실 학교예요. 네. 학교가 어느 한쪽 편만 들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중간자 입장에서 가해 학생도 어리기 때문에 가해 학생도 제대로 선도하고 피해 학생도 다치지 않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례에서는 그런 모습,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피해자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억울함을 거고요. 느끼게 되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거를 중재해야 될 그 학교, 네. 이 자치위원회가 굉장히 공정성, 객관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승복을 할 수 있거든요.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이 학교 자치 규정, 내부 규정에서는 경찰관 한 명이 이 심의위원회,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규정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런 학교 폭력 사태가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그렇죠. 네.